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어제 제가 여기 일봉 자체의 피보나치를 이렇게 찍으면서 0.5 구간만 0.5 구간까지만 일봉이 올라오더라도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봉 동선 흐름상 그런 불필요한 동선 하지 않을 거고 얘기를 했었죠. 윗꼬리 작업이 끝난 거고 아랫꼬리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수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달봉, 그러니까 저는 그 지표 자체인 캔들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서 매매를 하는 편이라고 했죠. 이게 애초에 여기 왔을 때 다 찐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하락장일 때 그 하락을 전부 다 잡아먹는 월봉이 나오면서 한 번에 올랐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월봉도 굉장히 좋은 월봉입니다. 근데 월봉이 얼마 남았죠? 지금 보시면은 5일하고 2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 월봉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도지 캔들을 비슷한 월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추세의 전환으로 나왔죠. 이거는 캔들 패턴 이런 거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걸 외워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얘가 보통 얘를 뭐 1시간 봉, 15분 봉 이런 데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대입을 못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외워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왔으면 이거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 왜 상승 확률이 뭐 예를 들어 상승 확률이 57% 하락 확률이 왜 더 낮은지 이런 거에 대한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릴까? 왜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건 1분봉이나 5분봉이나 15분봉 같은 작은 봉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큰 봉이면 큰 봉일수록 제가 그 초진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그런 동선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얘네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휩소가 가장 불가능한 봉이 월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봉은 속일 수가 없어. 1분봉으로 이런 무빙을 쳐서 오를까 내릴까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휩소를 줄 수 있지만 월봉에선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주봉에서는 월봉만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숨기기 굉장히 힘들겠죠. 의도를 숨기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차트를 얼마 공부하지 않았을 땐 헤드앤숄더 가면은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런 사이즈에서는 그럴 확률보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나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있을 거예요. 월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하락분이 비록 도지로 마감을 했지만 하락의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거죠. 4시간 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RSI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들 너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엔 뭐 이렇게 좀 와닿게 보신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RSI 다이버전스를 쓸 거지만 캔들에 관한 설명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예시가 있네요. 여기 장대 음봉이 계속 나왔었죠. 조금 더 큰 장대 음봉 없나? 네, 약간 이런 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4시간 봉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캔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다시 좀 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장대 음봉으로 하면서 제가 맨날 말하는
50%까지 되돌림을 줬죠. 이 큰 음봉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오를 수 있었죠. 그러니까 50%의 되돌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가 오른 다음에 그걸 알아차리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들어갑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50%부터 먹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먹게 되면 5배나 10배 이제 레버레이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23%, 24%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크다는 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봉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모든 봉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다 상승하냐?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무조건은 이 시장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쭉 내리던 하락이 한번 버텨줬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계속 쫙 산 거죠. 세력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뭐 영망치, 망치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 패턴들의 이름을 뭐 있어요. 뭐 라이징 스타 무슨 어쩌고 뭐 슈팅 스타 맞는지도 몰라. 저는 일단 그런 걸로 외우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4시간봉 매매법을 되게 많이 사용했었던 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승률이 좋습니다. 어중간한 보조지표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 4시간봉의 흐름을 읽고 나서 매매하는 게 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1시간봉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도 동일합니다.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내리니까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도지 캔들이 자주 나오니까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다. 1시간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네요. 캔들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걸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이해, 그러니까 캔들에 대한 이해 다음에는 추세,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패턴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먼저 해도 그 엘리어트로 전직하시는 것보다는 승률이 더 높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캔들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본인이. 그리고 그 1티어 보조지표인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니 이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 이렇게 빡 터졌어요. 1시간 봉에서. 그러면 여기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서 매도세가 이겼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얘가 여기 올라와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 다음 봉에서 바로 내릴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더 작은 프레임의 시간 봉을 봐야겠죠. 1시간 봉 이렇게 딱 뜨면 이거 뭐야, 이거 내리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승률은 다를 거라는 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지 않고,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떴네요. 오늘 설명한 다이버전스가 이런 건데, 조금 네. RSI만 단지 보고 이걸 생각하는 것과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걸 보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RSI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거래량이 이랬고 캔들이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여기서 큰 상승, 그러니까 뭐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다를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여기 캔들 패턴, 추세 이런 걸 보겠죠. 여기에 만약에 추세를 1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조금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계속 말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네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판매를 하지 못했어. 5분봉으로도 되나? 제발 되라. 2월 8일 14시 50분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나이스.
저였다면 이제 저도 잘하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보게 됐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본인이 이런 걸 몰랐어. 이런 추세선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쳤어.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다이버전스가 떠서 이건 직각으로 내린 거고 거래량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데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아까 1시간 봉과 거래량이 다르죠. 당연한 겁니다. 거래량이 달라요. 그래서 1시간 봉도 보고 5분 봉도 보고 15분 봉도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리플레이에서 제가 아는 구간을 연습하면서 그 공부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게 저는 그 봉들을 동시에 다 보면서 판단을 항상 했는데 이 봉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누르면은 렉도 걸리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RSI도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그 RSI를 보면은 이 미리 보기 기능이 풀립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안 본 상태에서 보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어서 그거는 조금 뭐 하여튼가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5분봉으로 이 캔들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최고점이긴 했죠. 여기서는 1시간 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거래량이 얘보다 크죠. 이 거래량보다 얘는 이거고 얘는 이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보시면은 거래량에 비해서 몸통을 보는 거예요. 일단 얘 몸통이 훨씬 더 길죠. 얘랑 몸통과 꼬리를 비교한다고 한들 얘가 조금 더 길지만 그 거래량이 훨씬 더 크죠. 근데 마감을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는 못했을지라도 여기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야 했다. 여기를 이렇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볼게요. 여기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 이 캔들의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 근데 뭐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사실 저도 잘 활용을 못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정지해 놓고 보니까 5분에 한 개씩 생기는 봉이죠. 생각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거래량 일주일 이동평균선이 7일간의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이 봉 5개 1, 2, 3, 4, 5, 6, 7 7개의 그 평균이에요. 7개의 흐름이 뭐 여기서부터 이런 게 이어지는 거겠죠. 이동평균선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간의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러면은 추세의 전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더 보기 수월하실 수 있겠네요. 처음 보시게 된다면. 아무튼 여기 부분이 이제 불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길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은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간혹 가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보조지표의 수식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공대이긴 한데 수학을 잘하는 공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자기가 사용하는 지표의 수식 정도는 알고 사용을 하자. 왜? 그러면은
이해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시그널만 보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제가 예전에 그 수학 문제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게 있었었죠. 그 기본 문제를 일찍 풀고 그냥 외워서 받아들인 사람과, 기본 문제는 오래 걸리지만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한 사람과 암기한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예를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캔들 패턴을 단순히 암기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되게 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해 할 수가 있어요. 차트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한다고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최대치를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설명을 만약에 한다면, 이걸 이해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이걸 암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암기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우세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통한 암기거든요. 이해를 내가 했어. 쟤는 저거, 쟤는 저거. 물론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의미로 이 시장에 왔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왜 하는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돈을 벌려고 왔는데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결코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그리고 이거는 좀 진짜 되게 그 이동평균선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과 주봉에선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그 봉의 캔들의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굳이 얘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을, 패턴 매매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동평균선을 아예 참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를 킬 때가 있어요. 언제? 알트코인 매매할 때. 그때 되면 다시 저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얘는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뭐 200일 이평선 깼냐, 120일 이평선 깼냐, 주봉으로 봤을 때 거기 이평선 지지했냐,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은 그게 끝입니다. 그 이상 과몰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게 MACD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장기와 단기 떨어져 있다. 아무튼 이런 보조지표 중에서 RSI의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일단 저는 그거만으로 끝나긴 했었어요. 그럼 난 RSI를 무조건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 RSI의 신뢰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시그널이 가장 적게 뜨는 보조지표입니다. 웬만한 보조지표, 뭐 MACD, 뭐 스톡티캐스트 이런 거 저도 다 써봤어요. 스톡티캐스트 뭐 인디케이터 뭐 그거 해서 시그널 주고 여기 봉 색깔 바뀌고 그런 거 쓰시는 유튜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캔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써서 이 색깔이 바뀌었다는 건 추세의 변환이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해도 되게 이게 제 기준에서는 넌 모든 걸 깨달았냐처럼 들리고, 그럼 걔네들은 못하는 거,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냐라는 설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깨달았으면 오직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스토디캐스트 뭐 이런 거 캔들에서 표시되는 그런 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색깔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주봉이나 일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뭐 예를 들어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판단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캔들의 자체에 대한. 아무튼 각설하고 RSI는 RSI를 더블 클릭하시면 14일이라고 나오죠. 이 기간은 본인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때는
적어도 14개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14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들 라인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다시피 그 50%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한다고 했었죠. 그게 50, 그리고 과매도 70, 과매도라고 되어 있네. 과매수 70, 과매도 30입니다. RSI는 곱하기 100을 보시면은 퍼센트구나, 아까 백분율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 강도 지수예요. 여기 영어로 써있죠. 근데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relative, 이게 약간 비교하다, strength, 힘, index, 지표, 힘을 비교하는 지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직역하자면 그렇게 돼요. 얘를 근데 풀어 쓰는 게 상대 강도 지수, 힘 비교 지표, 상대적으로 힘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좀 힘들어요. 이걸 이해시켜 드리는 건.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국영수가 3과목이에요. 그리고 국어의 점수, 영어의 점수, 수학의 점수가 있어요. 평균을 낼 수 있죠. 네, 그게 약간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는 있으셔야 이 수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백분율이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합계를 더해. 그리고 상승을 합계로 나눠.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해보시면은, 저는 손으로 풀어봤어요. 14개의 상승, 14개의 하락, 그 다음에 그걸 상승으로 나눠.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백분율의 1을 왜 안 나오지? 네, 이 하나하나의 의미, 이거에 대한 거에서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RSI가 여기 50이겠죠. 보시면 그냥 이거를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쳐도 아마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RSI가 여기가 과매수, 여기가 과매도입니다. 이 50에 있으면은 많이 팔지도 많이 사지도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4개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본인이 지금 이 14개 평균 동안 힘이 상승에 가까운, 그러니까 매수가 유리했나 매도가 유리했나, 아니면 매수세가 강한가 매도세가 강한가를, 이게 더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겠네.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잘라서 정의를 한다면, 이 RSI가 과매수에 가까우면 매수세가 셌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왜 여기에 오면은 떨어지냐면, 캔들에 대한 이해, 차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즉각적이니까 이걸로 예를 드는 거예요. 주식이 어떻게 돼요? 오르기만 하나요? 내리기도 하죠. 오르기만 하나요? 내리기도 하죠. 오르기만 하나요? 내리기도 하죠. 이 다음은 ABC라는 심지어 조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에서의 힘을 파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파동은 웨이브죠. 이런 상태로 오르더라도,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르게 돼요. 이런 걸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걸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하락에서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큰 프레임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1분봉에서 보면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다시 주식에서 차트에 움직이는 것을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가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웨이브를 그리기 때문이다. 동일합니다. 얘가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오른 것이 더 많네,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상승 추세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상승 추세네, 상승 파동을 타고 있네. 그리고 그때 뭐 작은 프레임이든 큰 프레임이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무한한 상승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여기 정도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주가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도달하면 내리기도 해요. 근데 이 내릴 때 이 RSI에 그 파동을 분석하는 게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니까 RSI에 대한 이해가 주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파동에 대한 이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다이버전스 매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다이버전스 나는 사용을 하는데 난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인디케이터 뜰 때 그리고 다이버전스 모양 사용해서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캔들 그림 아시죠? 제가 말했죠. 이런 캔들은 그냥 다 알아야 되는 거다. 1티어 캔들 패턴도 아니다. 이거를 암기해서 쓰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이 RSI 하나를 이해하려고 뭐 제가 차트를 좀 거꾸로 배운 것도 있지만 보조지표를 먼저 배웠지만 RSI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3일이 걸렸어요. 처음 차트를 볼 때. 근데 이 3일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계속 보고 매매 적용해보고 캔들을 이해하고 보니까 얘가 이해가 가요. 제가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저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를 이해가 안 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 또한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타이롱 2분 거로 다이버전스를 배웠는데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이버전스 드디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RSI를 설명하고 원리는 같기 때문에 MFI 수식을 그냥 대충 읊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플레이로 한 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먹었을 때 어떻게 변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막 영어로 써있어요. 근데 너무 막 애초에 그 해외에서 받아들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 이게 히든, 이제 국내로 번역하게 됐을 때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가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형태를 띠면서 움직인다고 했죠.
이렇게 된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어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곰, 황소 이런 건데, 그 월가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황소가 이렇게 막 뿔 들이박는 동상이 있어요. 이제 뭐 상승의 상징 뭐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냥 이거를 제가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와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더 힘드네. 굉장히 이쁘게 먹은 걸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굉장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신뢰도라고 하면은 1시간봉 이상의 다이버전스는 조금 신뢰해도 되는데 그 이하는 조금, 저는 엄청나게 매매에 크게 적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패턴이 나왔는데 그때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저는 조금 신뢰를 하는 편이긴 해요. 아, 여기 굉장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드라마틱한 그게 없네. 조금 드라마틱한 편이거든요. 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내리고 올랐고. 아, 그냥 여기로 가지고 오면 되는구나. 아씨, 이렇게 쉬운 걸. 네,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건 다이버전스를 보고 계시긴 하셔야 돼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꼬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걸 더 이해하기 힘들죠.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어, 매수 세기 아니라 뭐라고 아까 되게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균 매수세, 그러니까 매수의 강도가, 그러니까 아니, 매수의 강도가 아니라 캔들이 매수 쪽으로 치우쳤는지 매도 쪽으로 치우쳤는지, 많이 사는지 많이 파는지에 대한 비교 지수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RSI를 보시자면 가격은 내려갔는데 뭘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버티컬이거든요. Alt V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보시면은 가격은 내려갔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RSI 지표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은 내려갔는데 매수가 붙고 있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렴을 끝으로, 삼각수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쪽으로 어디든 가죠. 이런 것과 비슷한데 매수가 힘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매수 힘이. 그래서 얘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RSI 다이버전스는 1시간봉 같은 경우에서는 즉각적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뜨는 그 순간에 발휘를 하게 돼요. 이거를 리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할게요.
이 RSI와 캔들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RSI도 어떻게 다이버전스를 봐야 되는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RSI가 쭉 올라가죠. 14개의 힘이 위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RSI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움직임이 다른 것을 변곡점으로 삼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하시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죠. 어느 순간 RSI와 이 캔들이 다르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똑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라인으로 바꾸시면 동일하죠. 다시 캔들로 바꾸겠습니다. 가격은 내려갔는데 눈꽃만큼이긴 하죠.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드라마틱할 때가 있는데 보통 이 정도의 그 시그널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인디케이터를 쓰는 거예요. 보면 알지만.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가 먹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보시면은 얘가 먼저 컨펌이 뜨고 얘가 나중에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먹은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먹은 거죠. 이 가격을 뛰어넘어야지만 다이버전스가 먹어요. 그리고 시간봉이니까 1시간 뒤에. 얘는 좀 일찍 뜨는 편이긴 합니다. 얘는 일찍 떴죠. 얘는 공식이에요. 공식 홈페이지 사용하는. 여기를 뛰어넘을 때 시간봉이 마감을 하면 그제서야 뜨는 거예요. 근데 이미 40%가 오른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인디케이터에 의존하면 안 되고 본인이 먼저 체킹을 해야 돼요. 여기쯤이면 다이버전스가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흐름을. 여기서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게 좋은 다이버전스에 했냐고 설명을 했냐면 다이버전스가 먹을 때 이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이거를 라인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얘는 내려갔죠. 근데 얘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막 엄청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돼요. 그 변곡의 정도가.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때 제 기준에서 다이버전스라고 포함을 시키는 건 만약에 상승 다이버전스면 이 과매도에 가까운 데에서 다이버전스가 먹었을 때를 전 다이버전스로 판정을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간에서도 한 사람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 기준 일봉이나 주봉, 월봉 그런 데서 먹은 거는 받아들여요. 근데 뭐 1시간봉, 4시간봉은 이런 중간에서 먹은 다이버전스는 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똑같은 지표를 사용하도 다르게 이런 뭐 규칙을 정하고 보는 게 조금 편하겠죠. 이제 상승을 봤으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배경 지식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거니까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 매수세가 붙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상은. 다시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매수세가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당연히 날아가겠죠.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냐면 이걸 파동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락 다이버전스 RSI로 네, 여기 굉장히 좋은 예가 있네요. 좀 교육용으로 쓸만한 깔끔하게 먹은 다이버전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구간이면 예, 여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다이버전스가 먹었네요.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도 한번 다시 찾을게요. 이런 식으로 된 예가 더 좋거든요. 여기는 뭐 거의 지옥을 갔네요. 가격은 올라갔죠. 이거를 라인으로 한번. 근데 이걸 어차피 본인이 캔들로 보게 되면 라인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연습 중이니까 라인으로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닌데 큰 등락폭을 먹기가 힘들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먼저 배우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은 올라갔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매수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긴 이렇게 내려갔죠. 가격으로 치면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매수 세기는 이렇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 힘이 약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힘이 약해져.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거래량도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한 언덕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아주 완벽하게 다이버전스가 먹은 거예요. 이거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되게 누구나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뭐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계속 앞으로 고개를 내밀게 되네요. 여기 구간을 제외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아주 점수가 높은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외로 다이버전스와 다이버전스 간의 이런 캔들 개수도 전 유의미하게 보거든요. 1시간 봉으로 33개. 이거 좀 많이 내리긴 하는데 저는 9개에서부터 그러니까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다이버전스를. 왜냐하면 14개의 평균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자체가, 그러니까 캔들의 9개 이상부터 다이버전스가 먹는 거를 조금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기 일단 어느 정도 리플레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지술스. 다행히 바로 찾았네요. 네, 여기 구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레이를 킬게요. 이렇게 제 거를 다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봐주세요. 어떻게 변하나. 리플레이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대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대본까지 짜면서 제가 막 무슨 뭐 얼마나 제가 안다고.
그리고 이런 걸 찍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좀 현타가 옵니다. 제가 RSI가 77이에요. 이러면 보통 롱키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거래에서는 롱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롱을 좀 참으셔야 돼요. 더 올라간다 한들. 왜냐면 이미 놓친 거야 본인은. 이 아래서 잡지 않았을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RSI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이버전스 매매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겁니다. 그건 좀 찾아보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1시간 봉, 특히 1시간 봉 이상의 프레임의 보조 지표가 요 가매수 라인을 넘잖아요. 물론 제가 얘기를 했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가 떨어질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는 거다. 그러니까 숏을 먹이는 거다인데, 얘가 다이버전스가 먹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만약에 본인이 롱을 못한 상황이면.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 그때 숏을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꼭대기에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이버전스와 이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숏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미 늦은 건 늦은 거야. 거기까지 발려먹으러 가면 안 돼요. RSI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가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RSI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랐는데 RSI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여기에서 요만큼 된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거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이거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요만큼 떨어져서 얘랑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얘가 이렇게 꺾였어. 이 꺾인 게 다이버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순간은 내려가요.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가 아니야. 다이버전스는 즉각적입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먹히는 순간. 아직 다이버전스가 먹지 않았죠. 언덕이 2개여야 돼요. 언덕이 2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덕이 2개. 언덕이 1개. 1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언덕이 1개 나왔죠. 요 친구.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 언덕 하나 나왔죠. 언덕 하나 나왔죠. 똑같이 안 생겼습니다. 어떻게 돼? 봅시다. 언덕이 일단 2개 나온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었구나. 잠시 타임. 가격이 꼬리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지표상에 매수세는 내려가고 있어요. 이미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힘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라인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달라진 것만 보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방향과 이 방향이 다르잖아요. 캔들로 보시는 걸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굉장히 이쁘게 먹었어요.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알아?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과 왜 비교를 해야 하고 무슨 의미냐면, 매수세가 빡 터졌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사는 힘이 줄어들었다고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은 꼭 삼전이 9만원을 찍었어.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돼? 개박살이 나죠. 그런 게 포함된 게 RSI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한번 보죠. 개박살이 납니다 이제.
이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여기가 꼭대기였네요. 조금 더 위였네요. 한번 봅시다. 올라오지만 잠깐만, 여기서 아까 그 캔들 개수가 이거 33일 먹은 날이구나. 이렇게 하나 더 먹나봐요. 맞나? 하나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33일이라고 표현했죠. 원래 제 기준에서 9개가 넘죠. 가장 이상적인 다이버전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가 좀 변곡이 심할 때여서 그런가 하나 더 먹었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까지 줄어들었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다이버전스입니다. 제 기준에선 조금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2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먹었을 경우도 있어요. 2시간 봉에서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를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뚫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예시인데 1시간 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분명하게 먹었죠. 다이버전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즉발이라고 했죠. 이미 20%를 먹긴 했어. 숏을 탔으면. 근데 얘가 다시 올라온 거야. 최고점과 최대점에서 팔았으면 올라온 거야. 그럼 이게 왜 올라오지? 이러면 이 다이버전스는 1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먹은 게 아니라 2시간 봉에서 먹은 거예요. 보시면 2시간 봉도 과매수를 뚫어버렸죠.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여기는 지금 더 큰 프레임에 잡아 먹힌 겁니다. 2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변질되나? 얘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겠죠. RSI는 가격은 올라가는데 2시간이 넘어서면 3시간 봉으로 봐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여기서 컨펌이 났죠. 그러니까 먹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가격이 30몇일 되나? 아, 맞네요. 1시간 다이버전스, 아까 막 지옥 간 게 1시간 다이버전스에서 컨펌이 난 게 아니라 2시간 다이버전스에서 컨펌이 나서 그래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20몇 개.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 근데 이게 30몇 개까지 간 거는 크게 신뢰를 안 하는데 그거는 아마 큰 시간 프레임으로 보면은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봐도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바로 눈치챌 줄 알아야만 다이버전스 매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RSI는 내려갔죠. 어디서 먹은지 보는 겁니다. 빡 한번 쏠 수도 있어. 근데 안 쐈어. 여기서 보면 공식은 바로 컨펌이 났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정확한 거예요. 얘보단. 얘는 유저가 만들어서 그런가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내려가나. 하락 다이버전스 인정하시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매수 힘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조금 빨리 보여.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2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20%, 그러니까 2%, 3% 넘게 빠져요. 보통 1시간이 2에서 3% 많이 빠지면 빠지는데 개박살났죠. 가격. 주식에서도 적용이 돼요. 어느 정도 선은.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이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던집니다. 그냥 이유 없어. 200%를 먹은 거야. 저는 보통 10배를 쓴다고 해서 200%를 먹은 거야. 그냥 무조건 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롱이든 숏이든 그 추가 상황을 보지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아요.
끝까지 들고 가도 되기는 해요. 아니면은 이런 2시간 하락 다이버전스였으면 80%, 90%를 팔고 10%를 관광료로 냅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2시간 하락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임펄스로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3파라고 하면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모릅니다. 그래서 줄 때 먹고 튀라는 거예요. 전 20% 먹었으면은 그날 좀 매매 쉬는 편이에요. 공부하죠 그때 차라리. 매매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공부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알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고 대입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좀 빠르게 해볼까요? 결과를 보기 위해서. 네, 이 하락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이 기간을 기다릴 바에는 그냥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기에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그 전에 났겠죠. 이것만 보고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작도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고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상승 다이버전스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더 제 기준에서는 하락이 더 쉬워요. 상승이 저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숏 잡는 게 더, 그러니까 원래 숏이 더 쉬운가? 모르겠네요. 아 원래 숏이 더 쉬울걸요? 상승을 알아채리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아 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다이버전스 하나만으로는 매매를 못해. 저는 옛날에 했었어요. 4시간 봉 보고 다이버전스 보고 15분 봉 5분 봉 다 들어갔었습니다. 벌긴 벌어요. 대신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왜냐면 근거가 이거 하나니까 모든 집중을 여기 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 뭐 그렇게 좋은 예시가 아닌 것 같은데 언덕이 일단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되게 좋네요. 근데 제가 말했죠. 저는 아마 1시간봉 다이버전스로 여기를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에 가까운 것에서 다이버전스가 먹은 거를 조금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 하락 다이버전스는 여기 근방에서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런 곳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어서서 하느라고. 여기죠. 이거를 속도를 천천히 해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매매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큰 상승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배율은 무조건 만약에 본인이 처음 한다 2배나 3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일단 저거 먼저 봐야겠네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뭐야 근데 얼마나 더 가야 돼? RSI와 캔들에 주목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캔들과 거래량 뭐 됐어. 일단 이거 뭐 RSI 다이버전스 매매 쓰는 거니까
캔들과 거래량은 제가 영상을 어이구 씨 보면 일단 뭔가 개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은 좀 이따가 나온 히든 다이버전스와도 연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와 저 죄송한데 커피 좀 가져올게요. 아, 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리플레이로 봐서 이러지 실제로 이거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살벌합니다. 이거 1분봉이나 5분봉을 보시면 아마 진짜 오금이 저리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얼마큼 빠진 거냐면 4%가 빠졌는데 다이버전스가 먹으려면 더 빠지겠죠.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롱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시간봉, 3시간봉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아까 깜빡했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뭔가 시작이 된 거야, 하락이.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 봉이 여기를 찌르고 9개에서 10개가 지나야 돼요. 거래량도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해야 되고요. 그걸 보겠습니다. 올라가. 아직 RSI랑 얘 모양이 동일해요. 가격은 내려갔는데 RSI는 이거 끝까지 안 내려갔죠. 그럼 여기서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나. 가격은 내려갔고 RSI의 지표는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시세는 떨어지는데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날라가겠죠. 보겠습니다. 날라가나. 완벽하게 다이버전스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개수도 한번 세보겠습니다. 봉의 개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12개. 이 정도의 하락은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아래 것도 반응을 하긴 했죠. 만약에 로스를 잡으실 거면 이 꼬리보다 조금 여유있게 한 3%에서 4% 정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겠죠. 10배를 사용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질질 끄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즉각적이긴 합니다. 좀 빠르게 볼게요. 여기서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었는데, 뭐 하락 다이버전스 뜰 때까지 들고 있는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얘가 1시간 봉이면 여기서 좀 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거의 다 터는 편이에요. 이런 데면
20%를 준다? 그냥 저는 줄 때 먹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게 그러니까 아는 패턴 매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좀 파는 편인데 이때 이제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제 그 뭐 이평선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조금 더 들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1시간 봉이기 때문에 8시간이 걸려서 20%가 올랐으면 보통 파는 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분석이 있으셨던 분이나 분석을 했었으면은 제가 작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20%를 한 번에 주면 보통 텁니다 저는. 근데 조금 1시간 다이버전스를 좀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이 하락이 좀 많이 큰 것 같다 본인 기준 하에 라고 하면 좀 들고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 한 80%를 터는 편입니다. 줄 때 먹는 게 중요해요 선물시장은. 왜냐면은 기회는 많다, 그거를 보는 눈이 없을 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야 여기까지 여기서 팔았던 게 훨씬 이득 아니냐, 여기서 여기를 먹었으면은 36%일 수 있는데, 근데 제 기준에서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이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여기서부터라고 칠게요. 3일을 기다리셨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꼭 이 RSI 다이버전스로 먹은 건 RSI 하락 다이버전스로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튼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대부분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걸 하락 다이버전스로 아세요. 이런 구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얘가 올랐는데 내린 부분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 찔끔 내려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저 RSI 다이버전스랑 RSI 이해하는데 3일 걸렸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걸린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구간인지를 딱 찍어서. 이거 보시고 아마 좀 뜨끔하시는 분들은 아, 나 뭐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좀 뭐 그럴 수 있는 구간이야. 잠시 커피를 또 가지고 와서. 아, 이게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조금, 근데 뭐 저도 뭐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구간도 막 크게 많지도 않은데 막 진짜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거 보고 이거 RSI 다이버전스 먹은 거 아니에요? 다이버전스 먹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서 다이버전스도 모르는데 무슨 매매를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모두가 보는 자리고 그냥 진짜 그냥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전업을 하고 있다면. 모르시는 분은 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다이버전스 먹었다고 봐야죠. 언덕이 2개죠. 네, 여기에요. 근데 여긴 또 떨어졌네, 공교롭게.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형님들.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 혹자간. 아니 가격이 내려가네. 심지어 가격이 올라간 데가 왜 없냐?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간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파동,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데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먹은 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요. 언덕이 2개여야 된다고. 언덕이 1개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캔들의 개수가 최소 9개, 그 시간봉에 걸린, 예를 들어서 1시간봉에 걸렸으면 1시간봉 9개, 5분봉에서 걸렸으면 5분봉 9개. 저는 제 규칙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보통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뭔지도 모른다는 이유가 뭐냐면 15개 뒤에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그러니까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 다이버전스 먹었을 때 13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의 차이다. 그 예를 들어서 셰프들이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레시피는 똑같아. 레시피는 똑같은데 맛이 달라. 거기서 차이 나는 게 뭐예요?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디테일에 있어서의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라는 되게 민감한 항목을 다루는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 다이버전스 이런 개수에 대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었죠. 주봉에 의해서도 여기가 이 주봉의 꼬리에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힘의 그러니까 대칭 이론과 주봉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오만 잡다한 피보나치 선들이 다 겹쳤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 분석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최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분석한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디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보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저 코인 물렸는데 어떡하죠? 공부하세요. 옛날에 노현정 아나운서가 머리 때리면서 상상플러스에서 공부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이제 뭐 할 차례죠? 아,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저도 심지어 이걸 최근에 이해했기 때문에 잘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RSI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 잠시만요. 영상이 어디 있냐면 아, 죄송합니다. 어딨지? 시즌 오프? 난 찐반이 보이는데. 그 찐반이 그렇게 막 우주를 뚫는 찐반은 아니더라도 반등 다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일 전에 RSI 다이버전스, 비트코인의 임하는 자세 이런 거 올리면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나한테 이해시켜주면 내가 알고 있는 패턴 하나 알려주겠다. 나랑 트레이딩 하자. 트레이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버려가지고 하락이 더 제 기준에서 쉽다고 했죠. 하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가격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상승은, 그러니까 레귤러 일반은 죄송합니다. 계속 이걸 잘못 끊냐? 이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리면서 연습을 하세요. 이게 레귤러, 그러니까 일반 히든이에요. 생긴 게 다르죠. 야, 가격이 높아질 때 이 매수세가 약해지면 떨어지는 거라며. 히든 다이버전스는 반대입니다. 히든과 일반이 동시에 떴을 때 히든을 따라가는 편이긴 한데 그 히든은 크게 발생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매매해서 이걸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파동을 이해하고 어느 순간 걸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그런 패턴론적으로 이미 깨달았기,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을 조금 캐치할 수 있는 편인 거죠.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캐치할, 그러니까 배웠어요 제가 스스로. 이건 뭐 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는데 보조지표인 RSI가 여기가 70이면 70을 뚫는 거예요. 80, 90까지 가는 거예요.
가격은 내려가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70이면 롱 버튼을 참으라고 했죠. 근데 그 이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기예요, 위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 보조 지표가 과매수 구간이래.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아니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과매수라고?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과매수야?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과매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떨 때 발생하냐면 급격스러운 가격 변화. 14개 캔들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RSI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될 확률인 게 큽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캔들이 1티어라고 하는 거예요. 캔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보조 지표는 백분율이기도 하잖아요. 이 앞전 14개가 소화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이 14개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동평균선 보면 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했죠. 이 RSI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가격이 급작스럽게 올라 버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오른 거 소화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캔들이 이 구간을 거치게 되지만 14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14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조금은 올라요. 근데 별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 미친 상승을 거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RSI가 여기서 이렇게 빡 오릅니다. 이 14개 쪽 안에 이게 포함이 되면서 엄청 급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RSI는 과매수를 가리켜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RSI가 과매수를 가리켜.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떨어지는데 RSI가 과매수를 막 가리켜. 막 계속 빨간불 떠있어. 도망치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든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RSI와 파동을 아시면 알게 되는데, 그냥 RSI적인 설명으로만 예를 들자면 14개의 평균이라고 했죠. RSI가 백분율 14개의 힘이 매수 쪽에 가까운지 매도 쪽에 가까운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가 여기서 엄청난 급상을 하게 되면 RSI는 백분율이기도 하고 14개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가 들어가는 순간 1개 플러스 13개겠죠. 그러니까 좀 올라. 그러다가 여기부터 여기로 먹는 그 순간 RSI는 이미 얘가 이래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라는 겁니다. 후행성 지표이고 여기 있는 데가 여기에요. 죄송 여기 구간에 RSI가 이렇게 돼 있고 RSI가 여기 구간을 인식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14개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14개의 평균이니까. 그러다가 얘는 이렇게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가 선반영이 되니까 조금 내려가. 근데 이제 여기 평균으로 14개로 들어가는 순간에 RSI가 고장이 납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70, 여기가 30. 과매수 구간에서 RSI가 쭉 오르게 돼요. 이러면은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된다. 가격은 내려가지만 RSI 그 모양은 고점을 향해 있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아마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RS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파동을 모르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거를 제가 파동학적으로 또 증명할 수 있는데, 보통 3파가 가장 세다고 했죠. 3파 다음에 4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은 3파, 5파 그 다음. 보통 이제 그 공식적으로 치면은 적어놓긴 했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있습니다. 3파 다음에 3파와 5파 사이에 보통 히든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3파와 5파 사이에 나오는 이유가 3파의 급격한 상승이 나오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못 따라간다고 RSI가. 그래서 4파에서 5파 내려가는 그 순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고장이 나면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혹시 이거 이해 가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RSI가 뭐다? 14개의 평균이다. 14개의 평균이, 14개의 평균인데, 아까 그림 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되돌려 보셔야 돼요. 그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걸 이해하시면은 일반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소룡 명언이 있어요. 왜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설명을 해요. RSI만 여러 개 켜서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를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파동 하나 켜놓고 분석 끝났습니다. 얼마까지 빠집니다. 피보나치 다 쳐놨습니다. 그런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보조지표 하나 켜놓고 설명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저는 그 분석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RSI가 이해 안 간다고 나 RSI 안 할래. 근데 제가 단언컨대 잠시 목이 너무 아파요. 이 RSI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모든 다이버전스의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다이버전스가 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닌데 나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만 보고 매매를 할 건데 느리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땐 이미 오르고 난 다음이에요. 먼저 반응을 하더라도 그게 잘못 반응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올바른 시그널인지 그러니까 틀린 시그널인지 옳은 시그널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요. 저도 아까 그 2시간 봉에서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이거를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계속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 10부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3파가 가장 세죠. 못 따라가기 때문에 뒤늦게 발동이 걸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RSI는 14개의 평균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서 가격이 빡 오르니까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게 여기가 14번, 그러니까 1, 2, 3, 4, 5, 6, 7에서 여기가 14개예요. 가격이 여기, RSI가 여기 있다가 얘가 오르니까 이렇게는 올라. 근데 이미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 다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려가. 그 구간이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제가 좀 잘못 설명했었네. 올라가죠. 얘가 내려가. 내려는 가. 따라 내려는 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러다가 이 14개, 13개, 12개, 11개 있던 애들이 여기 구간에 와요. 그러니까 RSI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가능하고 너무 빠른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이게 한 장대 양봉 한 3개 만에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1시간봉 기준으로. 그러면은 RSI는 고장이 나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인식이 되면서 2-3개 만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엄청 캔들 14개의 평균인데 13개, 12개에서 큰 반응이 없다가 이제 14개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갑자기 RSI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가능하고 이때는 더 내려갑니다. 이때는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변곡을 어떻게 찾냐, 여기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구간, 가격이 내려가는 언덕, 여기에서 숏을 타시면은 이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표시키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지표시키기가 뭐냐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봉일 때가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RSI가 애초에 70, 30, 50인데 1시간봉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RSI가 가격과 뭐 비슷하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있진 않아요. 상승장 제외하고요. 상승장도 여기서 만약에 지표시키기가 뭐냐면 과매수를 찍었어. 근데 얘가 더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횡보를 때려요. 그 거래량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때리면 지표가 14개의 평균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좀 빼고 여기서 횡보시키고 조금 빼고 횡보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지표가 식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14개의 평균이잖아요. 14개의 평균인데 14개에서 한번 쭉 빼,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해, 쭉 빼, 횡보를 해. 그럼 이 지표가 다 식어요. 그래서 너무 과매도 국면에 있었을 때는 얘가 더 오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쭉 뺐죠. 쭉 뺐으니까 지표가 쫙 식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래서 살살 올려. 늦게 반응한다고 했죠. 조금 오르다가 한번 쭉 빼. 그럼 어떻게 돼? 쭉 빼. 여기까지 다 식어.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안 빠졌어. 여기서 오르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요. 근데 RSI는 이 과매수를 다 시켰어. 그럼 이제 다 시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올라가.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 50에서 크게 안 내릴 거야 아마. 내릴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이게 제가 말했죠. 어떻게 내리냐면 횡보하다가 쭉 빼. 얘가 여기까지 만약에 올랐는데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올린다고, 횡보시키면서. 이건 RSI를 많이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제가 뭐 중간중간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했지만, 미친 거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더 쉽습니다. 앞에 거를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무한 재생을 하세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라고 했죠? 가격은 저점은 낮아지는데, 뭐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가격은 낮아지는데 매수의 힘이 세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매수 힘이 붙으니까 올라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가격은 낮아지는데 매수 힘이 붙어 올라가겠죠. 근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격의 저점이 낮아져요. 가격의 저점이 낮아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RSI 지표는 낮아져.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위험한 신호인데 얘가 낮아지는데 얘는 높아지고, 얘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낮아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급격한 상승과 하락과 동일한 상태인 겁니다. 쭉 하락을 했어요. 일직선으로 거의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RSI는 이 앞전의 수식을, 그러니까 14개의 평균이다 보니까 여기 구간이,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겹쳐졌기 때문에 쭉 내려가긴 했어. RSI가 좀 내려갔어. 그리고 얘가 여기 구간에 오니까 RSI가 당연히 오르겠죠. 14개의 평균이니까. 근데 여기가 1시간봉 기준으로 장대항봉 3개로 이렇게 된 거라고 칠게요. 3개 만에 이렇게 다 내린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RSI 지표가 고장이 납니다.
이 세 개가 들어가지는 순간에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건 예시를 찾지 않을게요. 왜냐면 예시 찾는 게 너무 또 좀 너무 복잡해서. 하나 둘셋 3파 4파 5파인데 3파가 제일 큰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3파가 발생하고 4파와 5파 사이에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나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14개의 평균인데 캔들 2개만에 이만큼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표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조금 모르지만 여기에 캔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캔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서 뭐 4개라고 칠게요. 이 4개가 적용이 되면서 이만큼 빠져버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 하락과 이 하락이 같이 있겠죠. 이 하락과 이 하락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늦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RSI는 더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RSI만 보고 매매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RSI는 늦게 발생하게, 그러니까 늦게 발생하게 만든 지표예요. 다시, RSI는 늦게 발생하게 해서 그 변곡을 알아내기 위한 14개의 평균적인 흐름이 매수에 가까운지 매도에 가까운지 그걸 알아내기,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반응이 더 느려요.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건 뭐 말이 과장된 뭐 이런 거지, 쉽게 설명을 하면 쌍바닥입니다. 제가 왜 바닥에서 매매를 안 한다고 했죠? 한번 튕갔어. 엄청난 하락이 있어서 주식이, 주가가 빠졌어. 여기서 더 빠질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때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때 바닥을 찍었는데, 주가예요. 바닥이 2개죠.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때 RSI가 매수세가 붙는다면 가격은 오른다. 쌍바닥을 찍었는데 매수세가 붙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거가 이 설명이에요. 더블탑도 있어요. 쌍바닥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뚜껑이면 더블탑, 바닥이면 쌍바닥,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에서.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항이죠. 여기 강한 매물대가 있어서 못 뚫은 거예요. 이때 RSI가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RSI가 따라 올라와. 근데 여기 더블탑을 맞는데 RSI가 별로 못 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블탑 맞으면 보통 떨어지는데, 그때 다이버전스까지 이렇게 뜬다면 숏을 한번 잡아볼만 하죠. 이런 식으로 매매에 적용하면 되고, 이게 다이버전스의 끝입니다. 물론 이것만 안다고 해서 다이버전스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1시간 다이버전스를 좀 신뢰하는 편인데, 제가 아는 패턴이 30분, 15분 이렇게 나오게 돼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1시간 다이버전스 매매 먼저 해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그걸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1시간 봉으로 넣고 보면 안 되고 1시간 봉, 15분 봉, 5분 봉으로 본 다음에 그때 그 다이버전스 먹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자기 눈으로는 그거를 매매를 안 하고 실시간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그때 그 5분 봉, 15분 봉, 1시간 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저도 막 이것저것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중간에 좀 잡소리 돼서 한 번은 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막 미리 준비한 거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보다 쉽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RSI가 뭔지 알아야 되고 RSI가 왜 늦게 반응하는 지표여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14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왜 먹는지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얘가 오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그러니까 히드는 그래서 너가 천천히 설명해줘서 알겠어. 근데 일반은 잘 모르겠어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내리는 게 예를 들어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다이버전스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강한 매수가 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고. 아무튼 이거에 대한 이해가 혹시 잘 안 가시면은 좀 이론을 공부해 보시고 자기가 차트를 많이 보면서 그 타이롱 RSI 치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레퍼런스로 링크를 걸게요. 그렇게 보시면서 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그 중간에 제가 그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못 자르면 일단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MFI를 분명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MFI에 대한 설명 없이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쓰는 지표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MFI에 대한 수식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본인이 손으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RSI도 그렇고 그걸 손으로 풀어서 그 수치를 예를 들어서 이런 미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지 좌표에 본인이 표현을 해보잖아요. RSI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이라고 했죠. 오르고 내리고의 평균.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쓰는 사람과 모르고 쓰는 사람은 제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종이라고 나오죠. 57487 57487 나오죠.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소령 예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손으로 풀어보는 사람과 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MFI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평균은 맞아요. RSI랑 똑같은데 거래량이 포함된 RSI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MFI가 뭐다? 거래량이 포함된 RSI이다. 어떻게 보면은 RSI가 잡아내지 못한 시그널을 얘가 잡아내는 경우도 많고 두 개 동시에 뜰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MFI 다이버전스는 조금 신뢰하는 편입니다. MFI 다이버전스를 또 찾아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버거남님 이평선, 이제 원유티 이평선으로 해서 3개, 7개짜리는 이제 그 뭐지? 예, 알트코인 볼 때 이 두 개를 바꿔 키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MFI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요. 그냥 MFI를 사용해도 되는데 애초에 저는 막 크게 여기에다가 막 이걸만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패턴이 안 나왔는데 MFI가 뜬다고 매수를 박진 않습니다. 흐름을 좀 보고 여기서는 뭐 오를만 했네 떨어질만 했네 뭐 이런 근거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안 먹었죠. 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먹은 거잖아요 사실. 1시간 봉이 아니라 아까 그 2시간 봉 거기 자리인가? 이거 뭐 뜨지도 않았네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RSI가 찾아내지 못한 시그널을 MFI가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또 중간중간 좀 잘라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안 되네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MFI가 내려가. 근데 얘는 거래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신뢰를 해도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거래량도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보조지표는 이거 두 개만 사용하고 다이버전스 매매할 때는 RSI와 MFI를 당연히 신뢰하면서 보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구간이 여기죠. 여기는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수가 9개, 8개네요. 그럼 조금 고민을 했지만 일단 숏은 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MFI가 딱 컨펌이 뜨면 근데 뭐 여기서도 이거 먹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만으로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롱숏을 다 이렇게 뭐 구분하면서 먹기가. 반대로 롱인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MFI만 뜨고 RSI는 발동하지 않은 구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간혹가다 있어요. 절대로 저는 이 중간에서 뜬 다이버전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급락을 하거나 가격이 크게 내려갈 때 혼자 발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네요. 네, 여기 RSI 얘는 떴네요. RSI가 이건 참 떴다고 하기 애매하다. 이건 안 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격은 내려갔죠. 가격은 내려갔는데 여기 제가 얘기했죠. 컨트롤 V 누르면 돼요. 버티컬. 가격은 내려갔는데 MFI의 그 MFI 지수는 올라갔다. 이거를 거래량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퍼펙트는 아니죠. 완전히 떨어지고 한 건 아니죠. 여기서 두 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단순히 자기가 제가 RSI를 하나만 쓰지 않는 이유가 또 뭐냐면 RSI가 MFI가 완전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좀 쉽니다. 지표 매매를 이럴 때는 해요. 그 변곡을 찾아내는데 RSI나 MFI만큼 좋은 게 없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뭐 MACD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볼린저 밴드 뭐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사용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 버거남님이나 원효띠 버거남님처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는 솔직히 제 레벨에서 조금 힘들어요. 저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그것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파동을 큰 관점에서 이렇게 큰 파동 먹을 때, 그러니까 큰 이런 RSI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를 파동을 알고 먹으면 좀 더 수월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뭐 전직을 이걸로 하면 제가 망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 먼저 배우면은 다른 걸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업을 할 거고 자기가 좀 공부를 해볼 거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언젠가는 배워야죠. 근데 개념을 모르는데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와 구구단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단순히 암기만 하면 풀 수는 있지만 응용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게 당연히 캔들이겠죠. 캔들 거래량, 다음에 추세, 패턴을 나중에 배우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그 캔들을 이해하시면은 추세나 채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거기서 보조지표만 사용, 저는 RSI 하나만 사용했다고 했죠. 다른 거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해봤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는 저랑 아예 안 맞아요. 저는 일단 그 매매법 자체가 그냥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거기를 꼬리를 잡고 거기를 찢었을 때 숏을 잡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 그 매매법은 저랑 아예 안 맞아서 저는 한 하루 쓰고 버렸습니다. 옛날에 업비트에는 이렇게 막 볼린저 밴드 켜놨었죠. 그 알트 매매는 이걸로 되니까. 근데 뭐 아무튼 저는 바로 치워버렸고, 뭐뭐 썼었지? MACD 좋다고 해서 썼었고요.
이동평균선이 신인 줄 알았어요. 이평선. 이평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분봉, 5분봉, 15분봉 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았잖아요. 이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는 줄 알고 이평선 그림 그리는 거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캔들 흐름이나 캔들 패턴 이런 걸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발전이 없다는 걸 느꼈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는 할 줄 알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돈을 못 번다. 스윙으로 하시거나 뭐 한 선물러들이 그걸 좀 잘 못하지만 뭐 한 일주일에 20% 30% 그거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건데 이게 선물러들이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이게 다이버전스만 하면 근데 그렇게 한 10%는 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바른 타점에 진입했다는 근거 하에. 아무튼 그 제가 아마 그 다이버전스 그 약속을 했었죠. 그때 앞전 영상에서 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잠시만요. 아, 네. 추세선 설명을 했고 채널 설명했고 매물대 설명했고 매물대 추세선 채널에 피보나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쓰는 피보나치는 그 정도입니다. 만약에 매매할 때 적용을 한다면 큰 저점과 고점 그 뒤에 1시간 프레임 최소 거기에서 피보나치를 찍었는데 그 피보나치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유의미하게 저항 작용을 했을 때 신뢰를 하는 편이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치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왜냐면 보일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대신 4시간 봉에서의 몸통과 꼬리에는 줄을 치는 편이다. 그리고 그 선을 피보나치 사람들이 피보나치처럼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1분봉 5분봉에 캔들이 그려지면 추세를 긋는 편이다. 짧은 추세, 여기 익스펜 이런 추세 말고 익스텐디드 말고 그냥 추세줄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돌파슛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냐, 강한 파동했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올랐을 때 떨어져서 이 그려지는 그림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하고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매 방식이 결국에 좀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은 보통 한 개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윙 매매도 조금 하고 이런 단타 매매도 조금 하는 편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